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이제 일본 대학 입시에 관련된 설명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긴 3년차 코로나도 네. 이제 거의 끝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직 조금 주의를 더 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네. 예전과 같지 않게 이제 숫자가 뭐 10,000명대, 20,000명대 돼도 사람들이 그만큼 또 물러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또 그렇게 심하게 저희들한테 위협이 느껴지지 않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3년간을 멈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학원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3년간 거의 뭐 침묵을 하다시피 모일 수도 없고, 뭘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부모님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3년간의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입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 여러모로 봤을 때 또 일본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뭐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또 우뚝 선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옛날에는 제가 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으로 가는 게 선진국으로 간다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쪽에 가면은 뭐 환율차도 많이 나고 생활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신문물을 배워온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신문물을 배우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은 일본에 가서 뭐 한국과 별반 차이 없이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새로운 뭐 사람들이죠. 언어를 달리 쓰는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예전에는 뭐 선진국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뭐 취직을 목표로 해서 그 나라에 가니까 환율도 높고 하니까 가면은 우리나라보단 돈을 더 많이 벗는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한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더 많이 받는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전부 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스카이 다 들어간다고 하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한정돼 있는 학생들 수만 들어가고, 솔직히 인서울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뭐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한정돼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게 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일본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꼭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위주로 하는 이 사회가 아니라, 약간은 조금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의 이름하고 별 상관없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달리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서 뭐 꽤 높은 등급의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등급이 한국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인동경이라고 하죠. 동경 안에 있는 뭐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해서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의 보통 내신에서 어딘가에서 잘려가지고 그 밑은 애매한 성적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이제 좀 대체로 뭐 5등급 이하 이 정도에 걸려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더니 이 등급 가지고는 사실상 지방 대학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한번 보고 이제 어떻게 또 일본에 내가 공부 노력을 해서 일본의 명문대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곧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뭐 적대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관심 자체를 안 갖는 게 그렇죠. 맞고요. 관심을 안 실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뭐 범죄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서특필되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 하나 일어나면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되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그 나라를 평가하고 그러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일반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회생활 면에서 일본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한국인을 이해하는 그런 그 징검다리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쇄국으로 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우리가 뭐 중국과도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쇄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얻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좀 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 뭐냐 하면 저희 연예인들이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엄청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는 일본인을 만난 적도 없고 뭐 일본에 대해서 본인이 뭘 당한 적도 없는데 괜한 적대감을 갖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타파하고, 일본인도 똑같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괜히 한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다가 한국에 한번 와서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아, 이렇지 않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젊은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상황의 실업률을 봤을 때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이제 대학교 졸업생으로 봤을 때는 일본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고, 제가 뭐 설명회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에서 뭐 큰 돈, 뭐 1억 1000금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 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학교 졸업해서 본인이 기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회사를 세우지 않는 이상 1억 1000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죠.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고, 근데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구조, 저희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약을 취직을 하게 되면은 비정규직이 될 수가 없어요.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비자가 비정규직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밖에 취업이 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취직할 때하고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비정규직으로 인턴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고 설명에 저희가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설명회 때 그러면 그 취업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곁들여 주시는지. 네. 취업에 관한 내용은 제가 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저도 일본에 보면은 아직도 그 나라는 이 잡지 문화가 아직도 네.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경제지 부분에서 정보를 얻어서 네. 거기에서 발췌해서
그 사람들도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쓸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서 제가 거기를 해석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 정도로 하죠. 제가 뭐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의 경제를 빡 다 꿰차고 있으면 그거 문제죠. 네. 제가 여기에서 하고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의 그 경제지라든가 그런 걸 보고 거기에서 나온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본은 지금 이렇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저도 유튜브 이거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나온 일본에 대한 뭐 여행 그런 건 빼고요. 뭐 경제, 뭐 정치, 한국도 똑같습니다만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입맛대로 막 얘기하고 완전히 뭐 데이터도 없는데 자기 상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편적인 이야기를 보편화 시켜가지고 막 소개시켜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만 보고 일본에 대한 뭐 적대감이라든가 일본 지금 경제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일본에 가서 되냐는 너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명에 참가하지 마세요. 일본 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일본 곧 있으면 망할 것 같고 막 후지산 폭발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본으로 태풍 가면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참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그쪽도 가족도 있고 저희도 가족도 있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정치로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적대감 갖고 뭐 설명에 참가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일본이란 나라를 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 자식의 유학을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으러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수험생들이 한 줄기 이 일본 유학에 대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죠. 저는 일본 유학을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거창하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고 그리고 그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저희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지 비전 없는데 사지로 몰아내는 그런 거는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내용을 알고 유학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